안녕하세요. 김철지 팀장입니다. 저는 2020년도 처음 보험일을 시작해서 어느덧 2026년 7년차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말 다양한 고객들을 만나면서 태아보험부터 어린이보험까지 수많은 설계를 진행해왔고, 무엇보다 보험금 청구도 직접 하나하나 도와드리면서 실제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디서 지급이 안 되는지까지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되는 설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에도 우수인지 설계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계약 유지율 90% 이상, 불안전 판매나 민원 이력 없이 꾸준히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태아보험 분야에서는 충분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설계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영상은 보험료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요. 태아가 뱃속에 있는 기간 동안 납부하는 출생전 보험료는 61,910원, 출생 후 20년 동안 납부하는 출생 후 보험료는 37,970원입니다. 참고로 나이와 임신 주수는 출생 후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임신 주수가 늦어질수록 출생후 보험료는 비싸지기 때문에 주수가 바뀌기 전에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험료가 1000만원대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 받은 설계와 비교했을 때 너무 저렴해가지고 보장이 약한 게 아니냐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가성비가 떨어지거나 중복되는 보장들을 과감하게 정리를 한 거고요. 지금 보이시는 필수 담보들은 전부 최대치로 구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보험은 나중에 보장을 추가하거나 금액을 올리는 건 어렵지만 반대로 줄이거나 삭제하는 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혹시 고민되는 특약이 있다면 처음에는 일단 넣어서 구성을 하시고, 나중에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는 부분은 그때 삭제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럼 지금부터 보장 하나하나씩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상해 후유장애라는 특약이 있는데요. 이건 기본 계약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담보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고로 다쳐서 몸에 장애가 남았을 때 그 정도에 따라 보험금을 받는 구조인데요. 예를 들어 축구를 하다가 십자인대가 파열되어 10% 장애 진단을 받는다면 가입금액 1억 원 기준으로 10%인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보험료 납입 면제 기능인데요. 혹시 아이가 암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큰 질병에 걸렸을 때 아이 간호만으로도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보험료까지 계속 납부해야 한다면 부담이 훨씬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앞으로 남아있는 보험료를 전부 면제해주고 보장을 그대로 유지해주는 기능이라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 더해 유사암에 걸렸을 때 보험료의 약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보험료 납입 지원 특약까지 함께 구성을 해주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대비가 가능하세요.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꼭 챙기셔야 하는데요. 상해 후유장애는 원인이 상해였다면 질병 후유장애는 원인이 질병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눈, 코, 귀, 신경계, 정신, 행동장애까지 신체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았을 경우 그 장애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다운증후군이나 뇌성마비 등 선천적인 장애로 인해 장애 지급료 100% 판정을 받게 된다면 가입금액 5천만 원 기준으로 전액 지급이 되는 중요한 담보입니다. 다음 상해 수술비입니다. 상해로 인한 수술 시 보장하기에 골절, 화상 수술도 포함되며 근육 조직까지 수술 시 보장 가능하다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상해 1호종 수술비도 넣어드리는데요. 상해 수술비 30만 원으로는 한도가 낮기에 수술 기법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종수술비도 추가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1, 2종은 비교적 간단한 수술, 3, 5종은 중대한 수술로 분류됩니다. 즉 수술의 위험도가 높을수록 보장 금액을 더 커주는 구조입니다. 상해 관련 담보는 보통 3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후유장애, 입원 일당, 수술비 이 3가지를 전부 넣어드리기에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대비로 충분하다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 중에서 가장 중요한 소아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암진단비는 일반원 진단비 1억 원,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 5천만 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일반원 진단비는 대부분의 암에 대해 보장이 가능하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암 진단비 중에서도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핵심 담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메인 1억 원으로 탄탄하게 구성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에 추가로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까지 함께 구성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0세부터 14세 소아암 발병 순위를 보면 1위 백혈병, 2위 내밑 중추신경계, 3위 림프종입니다. 이렇게 어린 시기에 발병률이 높은 주요 질환들을 집중적으로 보장해주는 특약이 바로 다발성 소아암 진단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브 개념으로 5천만 원 정도 함께 구성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유사암 진단비입니다.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갑성성암, 제자리암, 경계천조암 이렇게 4가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질환들은 일반암에 비해 보장 금액이 제한되는 대신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특히 갑상선의 경우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보시면 15세부터 64세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요. 유사암 진단비는 일반암 가입 금액의 최대 20%까지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원 기준으로 2천만 원까지
구성해드렸어요. 그 다음으로는 뇌와 심장 관련 보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뇌졸중 진단비와 뇌혈관 진단비, 이 두 가지는 태아보험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담보입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생아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 의학적으로 P10, P52 코드에 해당하는 질환인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는 뇌졸중과 뇌혈관 질환 담보 각각 2천만 원을 구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신생아 뇌출혈 발생 시 각 담보에서 20%씩 보장이 가능해서 총 8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단수 입원비뿐만 아니라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간병비나 추가 치료비까지 가능한 수준이라 생각이 들어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어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보통 심장질환 보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와 심혈관 질환 담보입니다. 이 두 담보 모두 심장 관련 질환을 보장해주는 건 맞지만 보장 범위와 범위 차이는 꽤 큽니다. 예를 들어 동일하게 2천만 원 진단비로 구성을 했을 때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는 보험료가 약 500원대의 수준이고 심혈관 질환은 약 3,000원대 수준으로 약 6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심혈관 질환 담보는 허혈성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정맥이나 심부전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질환들이 실제로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발생하느냐입니다. 국내 통계를 보면 0세부터 9세까지 전체 인구가 약 394만 명 정도인데 이 중 부정맥 환자는 약 2,500명, 심부전 환자는 약 90명 수준입니다. 두 질환을 합쳐도 약 2,600명 정도로 전체 대비 약 0.06 수준으로 낮은 발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심장 관련 보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렇게 발병률이 낮은 질환까지 포함하기 위해 6배 이상의 보험료를 추가로 지출하는 것은 효율적인 선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가족력이 있거나 첫째 아이가 심장질환이나 기형 이력이 있는 경우라면 허혈성 심장질환 1천, 심혈관 질환 1천 이렇게 나눠서 총 2천만 원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아보험에서 질병 일당은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도 되는 필수 특약입니다. 30일까지 7만 원 보장, 31일부터 180일까지 5만 원 최대 한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아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실손보험에서 1인실을 이용하게 되면 일반 병실과의 차액을 100%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50%만 보장이 되고 하루 최대 한도로 1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 소아병동이나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종합병원 1인실 3만 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 50만 원까지 추가로 보완 구성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설계를 해두시면 의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 모두 병실 종류와 상관없이 최대 7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요. 종합병원 1인실의 입원 시는 최대 하루 10만 원, 상급 종합병원 1인실은 하루 최대 60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큐베이터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질병 입원 일당 7만 원을 더해서 뒤에 설명드릴 저체중아 입원 일당,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에서도 중보로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환자실 입원 일당까지는 굳이 추가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질병 수술비입니다. 질병 수술비는 두 가지로 나눠서 구성을 했고 합산 50만 원 기준으로 현재 기준으로 가장 효율적인 구조로 맞췄습니다. 태아보험에서는 특히 선천적인 질환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질병 수술비는 특정 질환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질병 수술에 대해 폭넓게 보장하기 때문에 질병 수술비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핵심 특약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50만 원도 함께 구성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장염, 폐렴 같은 주요 질환을 수술할 경우 기본 수술비와 중복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질병 16종 수술비입니다. 수술 크기와 난이도에 따라 1종은 20만 원, 큰 수술은 5종 최대 10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큰 수술 시 보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수술비와 함께 구성해서 서로 보완해주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담보의 장점은 수술할 때마다 반복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6종에서는 다발성 선천이사 수술도 포함되어 있어서 혈토대 시술이나 선천 모발 제거 같은 출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수술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챙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태아특약 4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 이상 출생 진단비입니다. 약관에서 정한 선천질환 발생 시 1종, 2종, 3종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고요. 신장질환, 구개열, 다지증, 다운증후군 등 출생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선천질환을 보장합니다. 두 번째는 저체중아 질병 입원 일당, 세 번째는 선천두성 변형 진단비, 네 번째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입니다. 이 태아 특약들의 공통점은 태아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생 후 1년까지만 보장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임신 22주 6일 전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기간 안에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월보험료 37,970원 기준으로 주요 보장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도 골절 진단비, 화상 진단비, 상해 종수술비, 항암
합병증, 약물 방사선 치료비, 뇌성마비, 양성뇌종양, 어린이 감용 등 실제로 필요한 보장들은 이미 이 3만원대 보험료 안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즉 꼭 필요한 핵심 보장은 다 챙기면서 불필요한 특약은 과감하게 빼서 보험료는 합리적으로 갖춘 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태아보험은 비싸게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제대로 구성을 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같은 돈을 내더라도 어떤 설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장의 질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설계안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준비 전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 기준으로 보셔도 불필요하게 비싸게 가입하는 일은 충분히 피하실 수 있다 자신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보험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내용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솔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